1460회 사라진 딸들 그리고 기묘한 아버지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밥 먹다가 어떻게 시간대가 맞아서 잠깐 방송을 봤는데 얘기가 희한하더라고요.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건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건 뭐 보면서 이야기하면 되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시작하죠. 미안해. 지금 엄마가 눈물이 나서 울고 있는데 왜 울어? 엄마 쳐내는 게 싫어. 미안해. 흔들린 건 마음이었을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었을까? 조금 낯선 이야기가 전해진 건 지난해 7월의 어느 날 한 항공사의 직원들에게 메일이 전송됐습니다. 직장 동료래요. 이게요, 이슈가 됐던 게 이 친구가 나갈 때 전체 메일을 다 보냈거든요. 회사에서 나갈 때 10,000명의 직원들이 거의 다 받았을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는 제목의 사내 메일 발송자는 스튜어디스였다는 정혜원 씨입니다. 이런 내용이야. 전데요.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의 간절한 꿈이었던 승무원의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승무원으로서의 삶이 저에게 제2의 인생이었다면 저는 이제 제3의 인생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굳이 이런 말을 왜 하지? 와, 키도 크네.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는 정혜원 씨. 혜원 씨의 이메일은 동료들에게 꽤나 깊은 인상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직한다. 다른 일을 구했다. 다른 직업이 신내림을 받은 거래요. 무당한다는 거구나. 다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봐봐. 하늘을 나며 이곳저곳을 다니던 제가 하늘의 뜻으로 신내림 받아서 하늘이 주신 평생 직장인 무속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맑은 영으로 성심성의껏 상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또 영업도 하면서 갑자기 신내림을 받았대. 퇴사 전인 지난 3개월부터 SNS도 시작하면서 이게 뭐야? 궁전동에서 신령님들 모시고 있는 장호사 미호입니다. 교통사고를 조심하라는 신령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퇴사하고 2주 뒤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또 퍼졌어. 계속 직장 동료. 그냥 정혜원이 신내림을 받은 줄만 알았지 다른 누군가가 또 있다고? 승무원이 또 있대요. 걔도 무당됐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곳이에요. 또 신아버지도 같다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싶었어요. 정혜원 씨와 같은 해에 입사했던 또 다른 승무원 이수정 씨도 마찬가지로 신내림 받고 먼저 회사를 떠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메일 안 보냈었나 봐. 여기 나왔다. 저는 장호사 재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요 근데 요즘에 좀 이 무당하시는 분들이 무슨 SNS로 막 챌린지 댄스도 올리고요. 유튜브 쇼츠로 라이브 방송도 해요. 이게 무당이 맞아? 신내림과 관련이 있는 거야 이런 게? 인터넷 방송으로 슈퍼챗 받으면 전 봐주고 그래. 이게 뭐야? 그냥 인플루언서 하고 싶은 건가? 30대의 두 여성 승무원이 한 곳에서 신내림 받고 무당됐다는 소식이 되게 공교로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2명이나 같은 곳에 들어간 건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신당을 검색했을 때요. 너무 여러 젊은 여성들이 마치 체인 점집인 것처럼 보였어요. 장호사라는 신당에서 신내림 받고 신자매가 됐어. 그래서 같은 돌림자를 쓰는 여성 무속인은 이 2명 말고 또 있습니다. 약간 좀 무당 엑셀 크루 같은 거냐? 30대 젊은 여성 제자들이 주축이 된 신당 장호사의 주인은 채도령이라는 이름을 쓰는 남자 무당으로 두 승무원의 신아버지입니다. 채도령. 힘든 시간을 버티다가 너무 좋은 신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이렇게 지금은 행복하게 무당의 길을 걷고 있어요. 비슷한 시기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신내림 받은 건 우연일까? 이때 취재진에게 제보 옵니다. 신기가 있든 없든 무조건 받는데 항공사 승무원을 타겟으로 한데 직장 그만두게 하고 마지막 금전까지 착취하고 있다. 약간 새로운 세뇌 형식의 사기 수법이 등장한 느낌이네요.
무속신앙과 결합해서. 고심 끝에 카메라 앞에 선 있는 정혜원 씨의 친언니. 언니에게는 늘 자랑스러운 동생이었다는 혜원 씨. 그녀의 신상에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건 올해 1월. 갑자기요. 가족들끼리 모여있는 단톡방에 전화를 걸더라고요. 할 얘기가 있다고 하길래요. 제가 너 결혼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내가 신을 모시게 됐어 이래요. 폭탄 선언과 같았던 동생의 고백. 동생이 공유한 영상 속에는 지난해 7월 신내림 받았다는 혜원 씨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신내림 굿이네요. 요거를 해야 이제 데뷔하는 거죠. 영상 보는데 애들 장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을 받는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그림이랑 너무 달라요. 작년 6월 말까지 성당에서 모임 대표를 맡고 있었던 혜원 씨. 어떻게 일주일 만에 무당이 된 거냐? 엄마랑 통화합니다. 하얀색이 정혜원이야. 무당된 여자. 전화도 하기 싫고 폭탄 문자 보내면 나 너무 숨막히고 싫다고. 너를 한번 만나가지고 내가 네 얘기를 좀 듣고 아니 뭘 더 들어. 엄마가 전혀 그쪽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가족과 갈등이 있습니다. 언니, 어느 날 저한테 엄마가 문자를 보내요. 부모 자식 관계여도 스토킹죄가 성립하니? 이러길래 아 이게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가족에게 내용 증명 보내는 거야? 지속적인 접근과 연락 시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영업방해 등 관련해서 이걸 중단해줘라. 딸이 엄마한테 거주지 반경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래. 뭐 아무 연락도 하지 말아라. 만약에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한다. 엄마가 그래서 고통스럽죠. 어제도 주변에서 저한테 다 버리라 하더라고요. 다 버리고 저만 생각하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곧장 지방에서 올라와 신아버지도 만났어요. 그 크루 수장. 그때는 겨울이니까요. 거기로 들어가는 길은 막 눈길이더라고요. 위험한 생각 들더라고요. 신당이라는 곳으로 갔고요. 그냥 응접실이 초라해요 진짜. 몇 명이 앉아 있었나요? 한 명은 거기서 시중 들려고 차를 내주는 사람 하나 있었고요. 남녀가 있었고 툭 보니까 이게 도둑놈 인상이에요.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습니다. 신당 장호사. 50대로 보이는 신아버지 최도령과 혜원씨와 비슷한 또래의 신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혜원씨를 두고 친부모와 신부모가 만나는 순간이에요. 따님한테 병이 있었던 거 모르셨나요? 이러는 거예요. 우울증 있는 거 몰랐나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그 정도의 우울증은 나도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 병을 다 고쳐서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밝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승무원 생활이 그렇게 열악한 줄 몰랐다. 라면 먹고 지내는 거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무 의아해가지고 황당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대꾸 안 했죠 그런 거는. 최도령에게 재수를 기원하는 굿을 받으러 왔다가 굿을하던 날 갑자기 신이 내려왔대요. 혜원씨 말로는. 혜원씨는 이미 신부모의 자녀가 된 것 같았다는데 뒤에서 혜원 이러는 거예요. 신엄마라는 애가. 그러니까 혜원이가 다소곳하게 어린애들 옛날 어른들한테 꾸중 들으면 다소곳한 거 그때 기가 차서 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애인 거예요. 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되지? 혜원씨 가족들은 딸의 신내림 과정이 석연치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프라이드가 생기는 직업 아닙니까? 여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고 굉장히 돋보이는 직업이고 화려해 보이고 실제로 하는 일은 좀 3D 직종에 가깝긴 합니다. 힘들어. 좀 험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일이. 근데 어쨌든 그래도 선호하는 직업이고 좀 콧대 높은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직업을 갖게 된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당따리의 말에 넘어가서 이렇게 완전히 돌변해버리냔 말이야. 이 수법이 뭐냐는 게 너무 궁금하네요. 자, 계속 엄마랑 통화. 그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이니? 친엄마, 친아빠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무시하게 하고 말이야. 뭘 무시하게 했는데? 왜?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나 깨달은 게 많아. 너 왜 이러니? 나는 빛으로 걸어가겠다는데 자꾸 지금 막잖아. 빛은 무슨 빛이야. 그게 뭔 빛이니? 어둠이야 어둠. 혜원씨가 최도령에게 속아 받지 않아도 될 신내림을 받고 장호사에 경제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혜원씨의 가족들. 주식 보유 금액도요 3억 원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또 뺐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퇴사해서 퇴직금 받은 것도 다 들어갔다고 합산하면 5억에서 6억은 되는 것 같아요. 차용증도 써? 돈을 빌렸네 신아빠한테. 그래서 주식을 매수했고 나중에 주식을 매도할 때 전액 상환한다. 이자는 연 5%. 승무원 시절 항공사의 우리 사주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빌린 돈만 4억, 친부모에게 빌린 것 같고요. 14년간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모은 혜원씨의 돈과 퇴직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다 쓸어 넣었구나. 집만 줄여서 굿값 한 1, 2억 정도 썼겠다 생각하고 애만 구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최근에 알았는데 동료가 똑같은 회사고 거기는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데 인연을 모두 끊었대요. 끊고 얘보다 먼저 퇴사했다는 거예요. 이수정 씨도 그만두고 무당이 됐어요. 최도령에게 신내림을 받은 시기도 정혜원 씨가 2024년 7월 7일, 이수정 씨는 2024년 9월로 비슷하다. 이수정 씨가 신내림을 받게 된 이유는 뭘까? 현재 이수정 씨와 이혼 소송 진행하고 있다는 남편 만났습니다. 우연치 않게요. 제 지인들이 발견해가지고 연락 왔어요. 다른 무속인들의 계정도 친구들이 보게 됐는데 놀랐던 건 거기에 처제 이수연도 있고 장모도 사진에 있고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발견한 사진 속에는 수정씨 어머니의 모습도 있고 아내 이수정씨 외에도 수정씨의 동생 처제도 신내림 받고 아니 엄마랑 두 딸이? 50대로 추정되는 장호사의 박수무당이자 새 여성의 신아버지 최도령. 수정씨와 결혼했다는 남편은 왜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장모와 처제의 이야기는 대체 뭘까? 사실 이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별반 다른 사람이랑 다르지 않게 평범한 비행 다니는 엄마였어요. 비행한다고 했던 날짜로 과속카메라에 찍힌 게 집으로 날아와가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외도인가? 이런 걸 조금 생각했었거든요. 아내에게 그래서 거짓말하고 간 이유를 추궁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온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나 신내림 받았어 이래요. 너무 덤덤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고 너한테 미안하지도 않다. 미안해해서도 안 된다. 정말 머리가 정지된다는 느낌을 그때 받았던 것 같아요. 남편과는 별다른 상의 없이 3개월 전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그녀의 동생은 그보다 먼저 무당이 된 걸로 보인대요. 종이컵에 파츠나 이런 것도 담아서 구석구석 숨겨놨어요. 이거 진짜 팥인가? 처음에는 어린 자녀를 생각해 아내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무당일 시작하면서 가족이 함께 지내기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졌대요. 본인은 어디 산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있어야겠고 장모가 정년퇴직을 하니 아이를 봐주신다. 저만 괜찮으면 저희 부모님 집에서 혼자 지내보는 건 어때? 3월부터 아이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데 아이 생일에도 연락이 안 오고 당연히 그동안 애 양육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도 받은 게 없고 개인적으로 카드나 어디 따로 받은 대출들이 연체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이. 왜 아내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신내림을 받은 걸까? 동생에 이어 언니까지 자매가 한 곳에서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돼야만 했던 사연은 대체 뭘까? 근데 이수정 씨의 남편보다 더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두 자매의 아빠죠.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아내랑 딸들이 지금 무당된 거 아니야. 자기랑 연 끊고. SBS요? 왜요? 따님들이 무속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는 아시는 상황이실까요? 아니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답답하다. 미치겠네 이거 참. 난 잘 몰라요. 그런 건 난 몰라요. 이러고 있네.
자매가 무당이 됐다는 사실은 아버지와 외가 친척들도 이날 처음 들었습니다. 제 아내의 오빠예요, 친오빠. 제가 같이 가주십사 해가지고 양해 좀 구했어요. 도저히 내가 이게 떨려가지고 말이야. 사직한 거예요? 예, 모르셨나요? 취직했다고 나한테 그랬거든. 엊그저께도 내가 너 복직 언제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휴가 끝났으니 해야죠. 나한테 그러더라고. 큰딸이 승무원을 그만둔 것조차 몰랐다는데 토목건설 기술자로 일합니다, 아빠가. 유학 다녀와서 승무원 됐던 큰딸과 명문대 출신 학원을 운영했던 둘째 딸. 근데 아빠는 2023년부터 겪었던 이상한 일들의 퍼즐이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퍼즐이 좀 맞춰진다. 2023년 여름부터 아내 행동이 집에 화초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30개가 넘어. 어느 날 갑자기 싹 치우는 거야. 무슨 기운이 애들한테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쩐다 저쩐다.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나한테 많이 갈구했었다 이거지. 둘째 딸 이수연 씨가 이혼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2023년 여름, 템플 스테이를 다닌다고 부쩍 외박이 잦아졌어요. 그러더니 그의 가을경 새 모녀가 아버지를 불러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다 생각난 건데 자막이 폰트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쵸? 이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게 계속 같은 것만 쓰면은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굉장히 올드스쿨해지거든, 디자인이. 그래서 티 안 나게 이게 또 변화를 줄 때 확 달라져 버리면 반감이 들어요, 기존의 팬들이. 그러니까 못 느끼게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모든 어떤 기업들의 로고도 마찬가지예요. 스타벅스 같은 것도 그렇고 카톡도 그 대화 창 풍선 보면은 조금씩 과거에 비해 둥그러지고 있어요. 원래 좀 네모에 가까웠거든. 이런 건 이제 뭐 유튜브에서 편집본이나 뭐 쇼츠 같은 것도 좀 고려한 자막일 수 있겠고, 조금 더 뭐랄까 세련된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만큼 딸들한테 못했나? 옷 가지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차만 딱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다 전전했죠. 현장 가서 일하는데 옆에 가서 여관방 얻어서 자고 그랬어요. 이혼 보류하고 아버지가 홀로 지내는 동안 집에 발생했던 또 다른 문제 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가족을 다 믿었고 그래서 내가 집 같은 걸 살 때도 말이야. 전부 애들 엄마 앞으로 다 해준 거야. 내가 등기부등본을 떼본 거거든. 4억 얼마가 담보대출이 돼 있는 거야. 주소가 강남 어디로 돼 있어. 궁전동 집도 담보대출에 1억 9천인가? 외할머니 돈이 4억 얼마라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은 10억이 넘어가는 거야, 이게 지금. 아내 명의로 돼 있던 서울 경기도 주택 두 곳에 총 6억에 가까운 부동산 대출이 생겼습니다. 이거 못 받으면 집이 넘어가는 거죠. 아내가 관리하던 외할머니의 재산 4억도 행방이 묘연하다. 큰딸이 항공사 주식을 산다기에 아버지가 빌려준 돈 역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궁전항공 우리 사주 7천주인가는 확실하고 7천주면 대략 1억 5천인데요? 그렇게 됐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지금. 충격과 배신감이 느껴진다. 두 딸이 무당이 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님들이 정말 신기가 있다고 느껴보신 적은 없어요. 한 사람이 아니던데 여러 사람이던데. 새 모녀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아니 최도령 이 새끼가 어떻게 접근하는 거야 이거. 최도령의 신당 장호사 경기도 동두천의 조용한 마을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호사에 대해 얼마나 알까? 혹시 젊은 여자들도 보셨을까요? 네. 아우 갔다 왔다 해요. 손님들이 많아요 거기에? 많다고 들었어요. 아우 내가 봐도 많은 것 같아. 신당의 원래 주인은 근데 최도령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아버지가 거기 살았을 때 아버지가 가고 아들이 이렇게 들어왔대. 여기서 굿도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남자가 대장? 남자가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점을 잘 본다 그래요. 여리여리하고 이쁘게 생겼어 남잔데. 젊은 여성들이 자주 드나든다는 장호사. 장호사에서 신내림을 받은 제자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에 개인 신당 차리고 무당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거 지금 유튜브 그 쇼츠 올리다 보면은 무당들 라이브 하는 방송들 가끔 눈에 띄거든요. 이쪽과 관련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될 수도 있겠다, 걔 중에.
그래, 무당들이 갑자기 유튜브에 등장한 게 좀 이상하긴 해. 자매 무당인 언니 이수정 씨를 직접 찾아가 봤더니 자, 점사 받아본다. 체주가 많은 사람이 왔네. 손님은 예전에 컴퓨터 만지는 일 안 했어요? 방송 쪽이나 뭐 영상 쪽 이런 거 말이야. 그쪽이 맞아요? 그런 쪽도 이게 나쁘지가 않아요. 또 용한 것 같기도 하다. 이 집도 신가물이에요. 내가 신가물이 세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 손님도 가문의 줄이 세고 어머니가 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될 일도 안 된다고. 신의 제자, 즉 무당이 될 기운이나 능력을 뜻하는 신가물이 있어 보인다고 말하는 이수정씨. 신령님 세계에서도 레벨이 있어요. 급이 있고. 저는 신아버지의 원력을 받았고요. 그분들이 거의 우리나라 최고예요. 자신에게 내림구슬해준 아버지 태조령이 국내 최고 수준이다 라고 자랑합니다. 제작진의 조상 중 편치 않게 돌아가신 분이 있으니 굿을 통해 공덕을 누리라는 권유도 이어지고. 근데 이게 좀 마술에서 이제 멘탈 매직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뭐냐면은 뭐 뿅 나오고 뿅 사라지고 뭐 이런 마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맞추는 마술이야. 우리나라에서 이걸로 유명하신 마술사는 이제 최현우 마술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멘탈 매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대화 화법 중에 콜드 리딩, 핫 리딩이라는 게 있어요. 핫 리딩은 그냥 바로 찍어 맞춰버리는 거야. 가위바위보 할 때 너 가위 낼 거지? 특정해서 맞추는 거고, 콜드 리딩은 좀 뭉뚱그려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뭉뚱거리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게 기술이긴 한데 이거를 이 범위 안에 내가 어떤 나의 특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 최근에 고민 하나 있지 않아요? 콜드 리딩이야. 고민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에. 뭐든 하나 있겠지. 그래가지고 아니요, 저 고민 없는데요? 그래요? 제가 좀 점괘가 보니까 이게 본인도 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주변에 뭔가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뭘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는 거야. 이수법을 사용하고 있잖아. 봐봐. 조상 중에 편치 않게 돌아가시는, 노인들이 뭐 다 건강하게 사망합니까, 그러면은? 나이 들었는데? 병도 걸리고 뭐, 노인들이 다 그렇지 뭐, 사람이 늙어가는 게. 이 뻔한 소리를 하는데, 이게 좀 이제 뭐랄까 좀 해맑으신 분들은, 어머, 이 지랄을 해버려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집에 사과나무 있지? 아니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잘했어. 이지랄하는 거 있잖아. 이거야, 이거. 짜증나 진짜. 아무튼 간에 그래서 뭐 조상이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굿을 통해 공덕을 누리라는 권유도 막 은근히 영업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용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굿 비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나요? 하니까 점을 쳐봐요, 비용을 또. 이게 60이라는 숫자가 뭐지? 60이요? 62만 원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집에 누구 62년생인 사람이 있나? 저희 아빠가, 그럼 6,200이야? 6,200이요? 굿 한번 때리는데요? 60이라는 숫자가 보여서 6,200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굿값이. 수정 씨는 자신의 굿의 효과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3년 5월과 6월 한 신당에서 두 번의 굿을 했어, 채도령이. 5월 말 진행된 굿의 의뢰인은 자매 중 동생인 이수연. 초록색 원피스를 입은 수연 씨 옆에 엄마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부모들이 정신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야, 자식 앞에서 창피하게. 물론 이 엄마는 창피한 것도 모르겠죠. 말 진짜. 어릴 때 막 이렇게 과학 이런 거 좀 공부를 많이 시켜야 돼. 그래서 물리를 좀 알아야 이런 뻘짓거리에 안 당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배워도 진짜 다 못 배우고 죽는데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믿고 있는 게 이게 참 나는 웃기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자, 2개만 더 열자. 열린다. 사업의 문. 비즈니스 도어. 이때만 해도 동생 이수연 씨와 어머니는 굿을 온 일반 손님처럼 보였다. 그런데 재수 좋게 굿을 진행하던 중 집안이 새요 신이 새 파워 갓 오브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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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파워 이지랄하고 있는 거야 무당이. 인정을 하고 딱 끊어야 도와준다고 말해. 딱 꿇어야 도와주지. 제자가 되라. 수연씨 집안에 신가물이 세고 영이 뚜렷합니다. 원래 신내림은 엄마 몫인데 딸이 대신 신제자가 될 수 있대요. 대리랭을 하라는 거야? 열흘 뒤 또 한 번 이어진 2번째 굿.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영을 달래며 모녀가 막 눈물을 흘리고요. 평범한 손님으로 채도령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동생 이수연 씨는 얼마 뒤에 실제로 이제 신 받고 무당이 됐어요. 그리고 1년 뒤에는 언니 수정 씨까지 무당된 거죠. 자매 모두에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있던 게 아닐까? 없어. 자매가 신내림을 받게 된 가정과 가족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다시 동두천에 있는 채도령의 신당을 찾아갔고 역시 신당은 기척이 없어요. 근데 승무원에서 신제자가 된 정혜원 씨가 연락을 해옵니다. 오호. 무슨 걱정을 하세요? 본인들 때문에 걱정을 해요. 뒤에서 그렇게 왜 캐고 다니실까? 갑자기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신내림 받으셨잖아요. 가족들의 돈을 그쪽에 보내신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아닌데요. 허위 사실인데요. 신내림의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 또한 전혀 없었대요. 가족들이 한 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저는요. 피해본 거 없고요. 가족들이랑 연락도 하고요. 저는 행복하게 제 길 가고 있다는데요. 제 신 가족들이랑 제 형제 신 자매들 건드리지 말라고요. 더 이상 자신의 신 가족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정혜원 씨. 그날 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신아버지 채도령과도 전화 연결이 됩니다. 얘네가 지금 불안하네. 들쑤시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피부가 좋은 우리 PD님과 통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 아래 정재원 PD입니다. 제가. 뭔 일입니까 지금? 제가 좀 만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내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취재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채도령. 가족들 모르게 진행된 신내림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얘기해 줄게요. 본인이 밥 먹으러 가면 집에 허락 받고 밥 먹습니까? 아, 그러시구나. 아니요. 밥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선생님. 저기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요. 나 끊을게요. 아, 웃긴다. 가족들은 신내림 받았다는 사실을 몰라도 된다는 걸까? 제보자 현승희 씨가 두 친구의 신내림 사실을 알게 된 건 2022년 초 우연히 보게 된 SNS에서라는데요. 추천으로 뜬 신엄마 계정이 친구가 팔로우하고 있었다고 사진을 살펴보니까 김정현 씨의 모습이 함께 있어서 놀랐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업에서 근무를 했어요. 먼저 무당된 건 장민서. 레드필 무당이야? 현재 장호사의 돌림자 신명을 쓰고 있다는 장민서 씨. 그리고 얼마 뒤 친구 김정현 씨 또한 같은 곳에서 신내림을 받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설탕신이 들었나? 저는 되게 의문이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졌지? 신병을 이렇게 많이 앓는다고?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저는 설탕 소매업자랑 김정현이가 한 곳에 있다는 건 너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2022년 제보자들이 채도령을 만난 곳은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입니다. 반지하에 있는 점집에서 채도령을 봤어요. 채도령을 만난 제보자입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화장실 같은 그런 구조의 방 2칸 있고요. 방 하나는 신당을 모셔놓는 방이고 원래 점사를 보기로 예약한 무당은 채도령의 신제자인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대요. 오늘 아침 신엄마 신아빠 와 있다고 인사라도 한번 해볼래? 마침 그때 채도령이 등장해 그와의 만남을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데 비하하듯이 전보러 온 사람을 고객인데 멍청하다면서 말을 막 쉴 새 없이 막 다다다다다다 막 이러면서
제보자한테 화내고 욕을 하다가 갑자기 아가 힘들지?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생활하면서 아가라는 말 쓰는 사람들 예? 봤죠? 이 아가론 이게 이제 사람의 정신을 빼놓는 그런 작업인 것 같네요. 막 쌍욕 박아서 사람 무기력하고 당황시켜 놓고 당근과 채찍 느낌으로 갑자기 감싸 응? 아가 힘들지 이럴 때 이발 나 40살인데 뭔 아가야 너 나 알아? 뭐 이 지랄 해야 돼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못한단 말이야. 왜 못하는지 알아? 앞에서 기를 다 죽여놨잖아. 굉장히 이게 뭐랄까 사람을 세뇌하는 그 화법을 가지고 있네 이 채도령 게이가. 아무튼 뭐 이런 류의 말을 했대요. 짧은 점사를 보는데 날선 말들로 손님의 감정을 자극했다. 자, 그래서 서울 노원구 한 동네이고요. 여기는 신아버지 채도령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것도 물려받았더라고. 무당이었던 채도령의 아버지 2007년경 채도령 어머니와 헤어지면서 이혼했구나. 동네 떠났고 몇 해 전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현재는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서 채도령에게 상속됐어요. 단독주택이. 아, 거기다 점집을 차린 거야? 근데 주민들에게 듣게 된 이야기 중에는 다소 의아하게 느껴지는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총각도 갑자기 그랬어. 2, 3년 전부터 말이야. 그렇게 안 했는데 갑자기 신내렸다고 막 사람들이 전 보러 가고 그러더라고. 한 3, 4년 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무당된 지 3, 4년이요? 그전엔 뭐 했어요? 아, 예전에는 별다른 일을 한 것 같지 않던데. 그 무렵 동두천시에 있는 작은 사무실 빌려서 채도령이가 점집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였다는 민 씨는 현재 신엄마예요. 이제 작은 무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승격했겠죠. 보증금도 못 내고 월세 2, 30인데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았어. 가난한 무당 있잖아. 수도요금도 막 190만 원씩 밀린다고. 도망가듯이 가버렸는데 다 떠났어. 채 씨를 아는 일부 지인들은 이 채도령의 무당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재 계속하면서 채 씨에 관해 중요한 사실을 말해줄 사람들이 나왔어요. 현재 지방에 사는 30대 부부인데 기업에 다니다가 2022년쯤 채도령의 제자로 들어갔었습니다. 김정현 피해자였구만. 1년 반 만에 채도령 측과 인연을 끊었어요. 장호사는 어떤 곳이냐? 그냥 한번 가면요 빠져나갈 수 없는 그게 있죠. 다단계 느낌, 다단계야 거기. 정보를 얻어서 내가 너 굿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걸 만들게끔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한 3번까지는 그 굿값에 대한 10%를 제자에게 떼주고요. 한 5번 넘으면 20, 30%까지 떼주고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좀 이쁜 여자들을 이렇게 감는 거구나. 영업하기 좋으니까. 신제자가 굿을 유치할 경우 그 수익의 상당액이 장호사에게 돌아가는 구조였다는 게 김정현 씨의 주장입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어린 자녀까지 있었던 그녀는 어떻게 채도령의 제자가 되었던 걸까요? 평소 만성 두통 외에는 별다른 몸의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히 만난 다른 무당에게서 신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심란해하던 차에 때마침 과거 동료였던 우리 장민서가 연락을 해왔던 거죠. 장 씨의 소개로 채도령을 만났습니다. 부부가 같이 갔는데 채도령이라는 사람이 아내한테 얘는 내림굿 해야 된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도령 있다고 신내림 둘 중 한 명 받아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가 안 받으면 아기한테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김정현 씨가 채도령을 처음 만나고 내림굿 받게 되기까지 놀랍게도 일주일이 걸립니다. 더 충격적인 건 회사 동료였던 장민서 씨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4명이 채도령에게 신내림 받고 덩달아 무당이 된 점이다. 손님들이 무당이 되는 거야 지금. 2020년 1월 가장 먼저 채도령의 제자가 된 장 씨와 지인이었던 홍 씨 역시 매우 갑자기 신내림 받았다고 정현 씨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후로도 여러 제자들이 들어왔는데 기존 제자들의 지인이거나 손님으로 왔다가 신내림 제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얼굴 보고 이뻐 보이면은 무당으로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영업 뛰게 하는 거구나.
김정현 씨는 현재 남아있는 제자들이 자신과 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걱정이 된다. 김정현 씨는 첫 번째 내림굿 비용으로 2,500만 원, 그 뒤 여러 명목으로 추가 굿을 했는데 결국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굿값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의 한 1억 5천 돼요. 굿을 저희가 4번인가 했거든요. 4번 하고 거기 신당 구하고 해서 그때 퇴직금 받은 거 다 거기다 썼어요. 대출과 지인한테 빌린 돈까지 합하면 돈은 더 많아진다. 김정현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신내림 받고 두통이 나아졌나요? 아니요, 지금도 아파요. 최도령의 제자들은 신내림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을까? 승무원 시절 정혜원 씨를 오랫동안 상담한 적이 있다는 한 무속인은 혜원 씨가 무당이 되었다는 소식에 매우 의외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상담 무속인. 다른 데서 또 점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점을 또 좋아해. 그러니까 사실 또 이런 데에 빠지기도 좀 쉽겠죠, 확률상. 점을 좀 보러 다니던 사람이구나. 아, 승무원 하던 걔 말하는 거죠? 아이고, 이거 어쩌나. 혜원이가 귀엽고 약해요. 걔가 겁이 엄청 많거든. 걔가 무속인 아래가 아닌데 그러면 스튜어디스는 그만뒀습니까? 아, 신기를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이게 되게 많습니다. 많다고 해서 그들이 다 제자가 되지는 않아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첫 통화 이후에 좀처럼 연락이 또 안 됩니다. 혹시 노원구 자택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취재한 내용 중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많아요. 선생님의 입장도 충분히 듣고 반영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예? 인터뷰 좀 부탁드려요. 최도령 선생님? 아닌데요. 장호사는 저희 형인데. 친동생이 살고 있네. 자, 동생 최씨, 우리에게 묘한 말을 꺼냅니다. 솔직히 말이에요. 신내림이라는 게 이게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신내림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뭐 징치고 뭐 하면은 다 터져요. 감정이 폭발해서 자기도 모르게 운단 말이에요. 신내림이라는 게 이게 다단계예요, 다단계. 자기도 박수무당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신내림을 믿지 않는다는 동생. 형 최도령과는 현재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 사람도 빠져나온 건가 그러면? 형님은 원래 뭐 하시던 분인가요? 사업했어요, 사업. 부산에서 옷장사하고 사업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형수 가게가 있는데 옷가게 하면서 내려가서 도와줬어요. 6년 전까지는 부산에서 부동산이랑 옷가게를 했다. 신내림 받은 지 엄청 오래되셨겠네요? 아니요,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요. 2020년 초에 올라왔어요, 신내림 한다고. 올라와서 여기서 신내림을 한 거죠. 2020년이죠. 3월인가 4월쯤. 10명이 넘는 신제자에게 내림굿 해줬다는 최도령 역시 2020년경 신내림을 받은 5년차 무당이었다. 최씨 동생은 5년 전 나눈 의미심장한 대화를 들려줘요. 동생아, 야, 앞으로 이게 좀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딱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돈 버는 건 딱 2가지밖에 없을 거요. 신내림, 무조건 그거밖에 없어. 2개라며. 사업굿? 그러니까 안 해. 그리고 신내림 다음에 오는 게 조상굿, 진옥이라 그래요.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조건 신내림으로 답을 받을 거다. 동생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 사람에게 신내림 굿을 해주는 사업을 구상했던 걸까? 신내림은 대한민국 다 돼요. 전 세계 사람들 다 되는데 뭐. 내림굿을 통해 그들이 받은 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제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다.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확인한 최도령의 제자는 최소 10명입니다. 제자 중에 지인 관계가 많았던 이유를 동생은 이렇게 설명해요. 왜 이렇게 지인을 타고 들어오는 건가요, 계속? 공통점을 이게 모르겠나요? 무속인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얘가 하고 있어. 편하잖아, 얘 말 듣고. 너 의지하는 거야. 이렇게 따라가요. 얘가 신내림 받으면은 얘도 덩달아서 될 확률이 90%예요. 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최도령은 무당이 아니야, 이 사람. 무당이 아니고
이쪽에 대해 몰라. 흉내만 내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 있냐고. 90%의 확률로. 어떻게 그런 구조를 갖고 있냔 말이야. 무형의 것들을 믿게 만드는 거잖아. 뭐 실제로 어떤 금전 사기라면은 뭐 땅을 보여줘서 그 뭐 땅 문서라든지 뭐 계약서 사기를 친다든지 뭐 하다못해 전청조 마냥 엔비디아 그 주식이라도 사기를 쳐야 될 거 아니야. 어플로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을 믿게 하려면. 근데 이건 지금 무형이야. 안 보이는 걸 믿게 하고 있어요. 근데 확률이 90%래. 이게 가능해? 참나요. 근데 여기서 또 이어서 말하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는 새끼들 솔직히 욕 처먹어야 돼요. 비응신 한심한 것들. 아휴 진짜. 60년대 후반에 홍경숙 씨 역시 최도령이 첫 번째 제자 가족과 지인이었다. 2020년 초 친하게 지내던 장 씨 어머니와 전 보러 갔다가 최도령에게 신내림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두 사람. 미용실에 갔는데 말이요. 차라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장민선에 식구 하나 알아가지고 전부 코를 꿰었어. 신내림 거부하면 아들 신상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말을 들었다는 홍경숙 씨. 장씨 어머니에게 2천 빌려서 그중 1,500을 굿값으로 냈는데 그 빚을 다 채 갚기도 전에 두 번째 굿 때문에 또다시 큰 빚을 졌다고 합니다. 최도령 제자로 지난 1년간 생긴 채무가 한 8천 돼요. 그렇다면 무당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얼마일까? 손님이 와야지 보죠. 손님 2명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몇 번 다녀간 게 그게 다예요. 최도령 권유로 서울 강남에 신당 차렸던 김정현 씨 역시 사정은 비슷해요. 강남에 1년 동안 있으면서요. 손님 2명 2번밖에 없었어요. 월세를 어떻게 충당했냐고 물으니까 대답이 그냥 무조건 가족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신당을 꾸며주는 대가로 최도령에게 700을 추가 환불했지만 월 100이 넘는 월세와 보증금, 각종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화 점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제자들. 야, 어떻게 보면은 무당들이 유튜브에 들어올 수밖에 도 없겠네.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슈퍼챗이라도 10,000원, 20,000원 터지니까. 아, 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유튜브에 있는 무당들 못 믿어. 원래도 안 믿었지만 의심하게 될 것 같네. 김정현 씨 가족들에게는 채무보다 더 힘들게 한 게 있다.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게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아내랑. 너네 이혼하라고. 종용하고 너네는 그만 살아야겠다 이래요. 그렇다면 혹시 무당 경력이 짧다는 거를 제자들은 알고 있을까? 저희가 취재하다가 알게 된 건데 2020년쯤 신내림 받은 것 같아요. 최도령이가요. 2020년이요? 아 진짜요? 아유 그것 좀 충격적이네. 아이고 진짜요? 나 깜짝 놀랐어요. 홍경숙 씨가 신내림 받을 때만 해도 2, 3년 차야 그러면. 애동 땐데 3년도 안 된 애동 땐데? 제자를 그렇게 줄줄이 내느라고 몇십 년 해먹은 사람이네 막 그랬어. 무속인들은 현재 장어사의 운영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자, 이 양반은 이제 비단아 씨예요. 제일 이상했던 점은 굿값입니다. 6위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신이 알려줬을까요? 62 그거를? 신은 숫자랑 친하지 않다니까요. 나 비단아 씨가 얘기하는데 사람들도 보면서 정말 이런 돈을 달라고 했을 때는 뭐야 헬로키티야? 뭐야 키티 보살이야? 뭐야 이거 헬로키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태극 도령님 나오십니다. 송민 카드 대출 받고 이렇게 담보대출 받아가면서 이 돈을 만들어서 신내림이라는 이 구슬하는 것이 과연 신령님들의 뜻이냐 너희들의 욕심이냐. 이분의 이제 눈썹은 김성모 화백의 만화에 나오는 교강용의 눈썹 스타일입니다. 1,000,000원 이하로 충분히 하고도 남죠 굿이. 무당의 욕심이 지나치게 들어갔다면은 그게 사실은 기망에 의한 사기예요. 최도령도 경력이 길지 않았다면 단기간에 많은 제자들에게 신내림을 한 것에도 문제가 있는 거다.
제가요, 비단아씨 4년 차인데요. 저는 아직 유치원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년의 세월은 돼서 내가 정말로 이 모든 걸 알려주고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신어머니, 갓마덜, 갓바덜이란 소리를 듣는 게 난 맞다고 봐요. 10명 중에 5명은 그 소리 듣고 올 겁니다. 신가물이다, 신기가 있다. 송민 씨 본인은 32년 차. 야, 이분은 뭐 거의 도인이네, 그러면. 32년 차면은. 근데 신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3명이래요. 아니, 32년 차도 3명 두고 있는데 5년 딸이가 10명, 이게 맞냔 말이야. 이런 건 어떤 좀 그 무속 신앙 어떤 조합 같은 게 없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려운 일이다, 제자를 둔다는 게. 그리고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신제자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막 하면 안 된다. 지난 4, 5년간 10명 이상의 제자들에게 신내림 구슬하는 등 많은 구슬을 해온 걸로 보이는 우리 최도령계의. 오랫동안 한국 무속신앙을 연구해온 김동규 교수는 그의 굿장면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장호사의 굿은 말이에요. 병신이에요. 최소한 7, 8년은 돼야 굿을 좀 제대로 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무당으로서 이 전통 굿을 배우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최도령의 신제자가 된 두 딸의 상황을 불과 며칠 전에 알게 된 아버지는 여전히 충격과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3년 만에 집 앞까지 왔지만 도저히 들어갈 자신이 없대요. 저는 더 걱정이 뭔지 아세요, 지금? 얘네들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현재 신아버지 최도령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과 장호사의 석연치 않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반드시 의혹을 해소할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합니다. 하면서 방송이 끝났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미로 봐야죠. 재미로. 예? 저는 안 믿습니다, 사실. 그런 표험한 능력이 있다, 용하다, 알겠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예. 근데 여기에 취약한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야. 자꾸 빠지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인정해. 사람마다 성향, 믿음 이런 건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 무속신앙에 대해서. 지금 SNS, 인스타 이런 거 들어가잖아? 무당이 20대야. 20대 초반 막 이래요. MG 무당 막 이지랄 해가지고. 무당들이 막 여기에 나비 문신 막 이런 거 있어. 기집애들이. 막 스모키 화장하고. 아이, 씨발, 장난하지 마. 우리나라가 이래.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점에 미쳐 있어요. 진짜로. 왜들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재미로만 보고 말아야지. 왜 자꾸 의지하냔 말이야. 내 미래는 슈퍼챗 CA1399 감사합니다. 전볼돈 있으면 신주에게 슈퍼챗 쏘자. 바로 그거야. 정확하죠, 그게. 예, 바로 그거예요. 이거 다 씨발 신기루야, 신기루. 다 허상이란 말이야. 적당히 해야지. 너무 빠져들고 있고.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저를 쉽게 믿는 거야, 이 사람들. 피해자로만 보기가 좀 어려워요, 상황이. 이렇게들 빡대가릴 수가 있는 거야? 난 모르겠다. 이래서 어릴 때부터 이 물리라는 걸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과학,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자연 법칙이라든가 과학 이런 거에 대해 좀 지식이 좀 있어야 그걸 살면서 써먹을진 모르겠지만 그래야만 좀 이런 증명 안 되는 무형의 어떤 맹목적인 믿음을 좀 경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봐봐, 여자들이 다 피해자잖아 지금. 응? 여자분들이 또 점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구만. 이게 최도령 이 새끼가 이게 또 사업적인 감각이라고 좀 평가하자면은 머리가 좋은 거죠. 이런 시장을 또 알고. 이 새끼 신기 없어. 병신이야, 그냥. 사기치는 거야, 다단계식으로. 마치 카지노의 차무식처럼. 이 신당이 카지노야.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은 딜러죠, 딜러. 딜러가 이제 손님들 땡겨오면은 수수료 좀 주고, 남은 돈은 이제 콤프가 되는 거지. 정답은 콤프에 있었다를 최도령이가 알게 된 거예요. 굿값이 다 콤프야.
콤프라고. 에휴 씨발 연병할 거. 이런 뻔한 거를 왜 속나 모르겠다.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이게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빼낸다고 빼낼 수도 없고, 그리고 성인들이라서 이거 부모가 아무리 설득해도 본인들이 안 간다 그러면은 경찰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의 의지이기 때문에. 성인이잖아. 꼼짝없이 당하는 거지 뭐. 스스로가 이런 거에 안 당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에휴 비행신들 불쌍하지가 않아 이런 거 보면. 에휴 씨발. 그래서 오늘은 1460회 사라진 딸들 그리고 기묘한 아버지의 비밀. 이 아버지가 이제 채도령 게이였던 거야. 이 새끼의 비밀이라는 편을 알아봤습니다. 진짜 개 속 터지고 어떻게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서 엄마고 아빠고 뭐 새끼고 다 버리고 생판 모르는 채도령 밑에 가 있는지 난 이것도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미스테리해요 이런 부분들이. 에휴 쪼다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편 준비해서 리뷰 한번 말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